가세. 옛날 머리 괜찮았는데 너무 스타일이 사라진 거 아니야? 불당했어? 뭐 하나 풀고 맞지? 진짜 많아? 둘다 하고 묶은 문제인데. 하나, 셋, 오늘은 웬간하면 저기 니네가 푸는 문제 푸는 시간 없이 나랑 같이 쭉 가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버려지더라고. 좀 알차게 하고 문제풀이 한번 가보죠. 지금 내가 풀으라고 한 문제가 뭐 좀 잘 풀려야 될 텐데 1번이랑 2번 나와야 돼. 시간도 이미 뭐 초과된 거지. 저거 못하겠네요. 못하야? 아니 땅이지. 뭐 방을 들지 않을 거지. 일 1번, 2번 나오는지 확인만 하시고 잘 안 되면 뭐 질문을 하든 뭘 하면 되고. 질문 좀 많이 해야지. 오, 너 되게 도로에 기억이 어렵다. 너는 배경화면이 뭐냐? 아우 이거 좀. 자, 1번, 2번 나왔지? 일단 이제 안 된 사람은 일단 같이 보든가. 가겠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바로 갑니다. 이거 난 사실 이거 이론 내가 좀 이렇게 개념 넣어놨잖아 이거. 난 사실 별로 안 넣고 싶었거든. 또 애들 또 이거 들어있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게 있어야 돼. 자, 2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간단한 문제도 출발해서 역시 점점 좀 중요도를 높여가는 순서. 내가 최대한 좀 비슷한 패턴의 유형들의 문제는 순서상 묶어보려고 노력을 해놓은 건데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쉽지 않긴 하더라고. 난이도 차이가 또 생기고 막 하니까. 하여튼 웬만하면 좀 유형 묶어놓은 거야.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2kg짜리고 돌래. 중력값을 10으로 해놨으니까 여기 사고하는 중력은 20N. 문제 적용하는 거 잘 봐야 되죠. 개념 백날 가봤자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F라인으로 당긴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 인직도로에는 줄이 두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두 줄에 같은 장력이 걸린다. 자, 쉽게 말해서 여기 20N이면 여기 10N, 여기 10N이면 얘랑 R자임은 0을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이 F라는 힘을 준다는 것 자체가 줄을 당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줄을 당기는 힘, 이 힘 F가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셋 다 똑같은 힘이 걸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10N을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10N, 여기 10N, 여기 10N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런데 물체를 들고 있는 줄은 이 줄과 이 줄이니까 결국에 R자임이 0인 상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0에서 2초 때까지는 R자임이 0이니까 물체가 꼼짝도 하지 않겠지.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여기 8 줘버리면 여기가 이제 8이 되고 여기가 8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16N밖에 안 된다는 거야. 합력이. 그럼 여기 20N이니까 R자임이 아래쪽으로 R자임이 4N 생긴다고. 근데 질량이 2kg이잖아. 가속도가 2겠지. 가속도가 2구나. 가속도가 2여서 2초 동안 가속도 2m/s제곱으로 움직였을 테니까 속력이 4m/s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답은 이제 4m/s가 되는 거고. 그 다음도 우리가 한번 봐둬야겠죠. 왜냐면 4초 이후에도 다시 10N을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럼 다시 R자임이 0 된 거잖아.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움직여? 4초 이후에는 4m/s가 됐는데 갑자기 R자임이 0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럼 가속도가 없는 거잖아. 그럼 4m/s로 쭉 등속을 줘. 이렇게 해석해주면 된다. 3번도 이게 자주 보는 그림이라고 해서 또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 0이랑 저기 어른이랑 맨날 미는데 0이야? 아 0이 좀 그만 써. 교과 쓰는 애들 진짜 좀 인간적으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 후배들 지금 2명이 교과서 쓰고 있거든. 한 명은 국어 쓰고 있는데 그 이름을 잘 못 바꾸더라고. 이래서 교과서
새 교육 과정에 맞춰서 교과 쓰는 거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어. 한 1년 반 걸려요. 그 걔네들 다 모여가지고 한 6, 7명 팀 이뤄가지고 엄청 분석하고 막 계속 검증하면서 만드는 거거든. 그 다음에 교과서가 딱 집필이 되잖아. 걔는 비상교과서인데 비상교과서 딱 해서 국어 거기 이제 이름 막 써있잖아. 집필지 거기 들어가면서 시작! 이제 학교별로 이제 홍보를 한다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서 우리 비상교 좀 써주세요. 선생님들이 쭉 출판사들을 비교한 다음에 비상교 제일 좋구만 해서 선정을 딱 한다고. 근데 그 해는 비상하나 쓰게 되는 거야. 근데 그 학교에 쭉 납품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책값이 있다. 그죠? 책값이 있는데 그 책값은 나라 물론 이제 얘네는 무상교육이니까 책값 같은 건 책값은 무상이지. 그게 이제 나라 돈으로 쓰는 거지. 그럼 출판사에서 그걸 다 받아서 집필진한테 준다고. 그게 인세라고 부르지. 저작권 인세. 그게 쏠쏠한데. 그게 한번 써놓으면 다음 교육과정 바뀔 때까지 한 3, 4년, 5년? 그때까지 1년에 한 1,000, 2,000? 이렇게 들어온다. 그게 큰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 번 고생해놓으면 몇 년 동안 꼬박꼬박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식이에요. 얘 교육과정 또 바뀌는 거 알지? 들었어? 25년부터 또 내가 지금 그 연구 중인데 교육과정 고2, 고3이 전체 다 절대평가가 된다는 소리 있어. 니네처럼 지금 이렇게 등급 때문에 물리를 고생할 필요가 없어지는 얘기가 지금 이제 그만해야 되나 싶어. 아니 근데 애들이 절대평가를 바뀌면 물리를 안 할까? 글쎄 둘이 민대 1초 동안 민대 니네가 배웠던 거 앞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잘 써먹을 줄 알아야 돼. 1초 동안 밀었답니다. 30N의 힘을 줬답니다. 얘들아 이렇게 둘이 밀면 누가 더 큰 힘을 주지? 무조건 똑같은 크기 힘을 준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30N, 30N을 주고 받았으니까 이 꼬맹이는 30kg짜리인데 30N을 받았으니까 가속도가 1이겠죠. 어른은 가속도가 얼마겠어? 2분의 1m/s 이렇게 될 거야. 근데 1초 동안이라잖아. 정상에서 출발한 거니까 1초 후에 0초에서 1초가 됐을 때 속도가 얼마가 돼? 1초가 됐을 때 속도가 0에서 1m/s가 됐을 거야. 맞죠? 평균 속도 얼마? 평균 속도는 반띵이지? 등가속도. 그러니까 2분의 1m/s. 근데 1초 동안이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얘는 1초 동안 얼마를 가? 2분의 1m를 간다는 뜻이야. 이해됐지? 얘는 0에서 1초가 됐을 때까지 속도가 0에서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m/s가 될 거야. 그럼 평균 속도가 얼마니? 4분의 평균 속도가 반띵이니까 4분의 1m/s야. 그래서 0에서 1초가 될 때까지 이동 거리가 얼마? 4분의 1m밖에 못 갑니다. 4분의 1m. 근데 그 1초 이후부터 쭉이죠. 쭉 몇 m/s로 쭉 가 얘는. 1초 이후부터 얘는 어른. 4분의 아니 2분의 1m/s가 됐잖아. 이건 평균을 구해서 이런 거고 1초 이후부터는 이 속도로 쭉 가겠지. 이제 손이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힘을 안 받잖아. 그러니까 2분의 1m/s로 쭉 간다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5초랬네. 5초 동안 어른이 유전한 거리. 그럼 처음에 1초 동안은 4분의 1m. 그 다음에 나머지 4초 동안은 몇 m 가겠어? 2분의 1m/s로 4초 가는 거야. 그러니까 2m 가겠지. 그래서 어른의 이동거리가 2.25m라는 특이한 숫자가 나온다. 디귿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디귿 같은 거 조심해서 풀어야 되고. 이런 거 틀리면 답이 안 나와버리지. 참, 애들 재밌다는 거야. 아주 기본형이지만 한 번만 짚고 뒤에 가서 자국마저 좀 더 설명하지. 자, 보자. 한번 질문했으니까 개념이 잘 잡혀있나? 확인형입니다. 확인형. 자, 이런 게 나왔어. 자국마장이 뭐냐, 뭐 누가 짝꿍이냐 막 물어볼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작용하는 힘을 모두 표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 이게 좀 숫자가 좀 힘이 많다 보니 색깔로 좀 구별해보죠. 책상에 적용하는 중력이 있을 거예요. 그걸 1번 힘이라고 합시다. 책상에 적용하는 중력이 있을 것이고 또 뭐 있나 봤더니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이 있을 거예요. 책상에 작용하는 힘을 내가 파악했을 거야. 이걸 2번 힘이라고 하죠. 이건 지금 책이 책상을 눌러. 얘들 한글로 안 써줘도 되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작용하는 힘. 책상에 작용하는 힘도 있나? 손이 책상을 누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손이 어떻게 돼? 그건 마술이야. 접촉해 있질 않잖아.
손은 자석도 아니고 전기력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떨어져 있는 물체를 힘을 줄 수 없어. 접촉하지 않았을 때는 손이 책상에 힘을 줄 수 없다. 물론 손이 눌러가지고 더 무거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이라는 거야. 책에 작용하는 중력이 없이 있겠네. 또 책에 작용하는 힘이 또 있나? 손. 손이 책을 누르는 힘. 또 책에 작용하는 힘이 있나? 책상의 수직항력. 그래서 책상이 책을 떠받드는 수직항력에서 5번. 그러니까 책은 3번, 4번, 5번에 의해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손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을까? 책의 책이 손을 떠받들고 있는 수직항력이 있겠죠? 또 있나? 손은 중력의 힘을 안 받나요? 아, 이 중력이 있지. 당연히 손도 질량이 있는데. 그죠? 손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겠지. 그러니까 손 같은 경우는 책의 수직항력과 손에 작용하는 중력이 같을 것이야. 이거 힘의 표형이야, 작용반작용이야? 힘의 표형이야. 어떻게 구별해? 손이라고 하는 하나의 물체에 작용한 두 힘을 더해서 0 됐잖아.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3번과 4번을 더한 힘이 누구랑 같아야 돼? 역시 힘의 표형이야. 맞죠? 책상도 가만히 있는데 책상은 힘의 평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책상에 작용하는 힘이 뭔가 빠진 것 같지 않나? 뭐가 빠졌을까? 이대로라면 책상이 땅을 뚫고 들어가야 돼. 속이 뭐하러 힘들게 괜히 책상 하나 놔두면 바뀌겠네. 책상 다리가 책상을 떠받치. 책상 다리가 책상, 아니 그러니까 책상 다리까지 책상이야. 네 다리가 뭐냐? 책상 판을 바닥이 책상을 떠받치. 아바타? 바닥. 그러니까 뭐 누구? 땅바닥. 지면. 지면이 책상을 떠받. 양쪽으로 다리가 4개면 4군데겠지. 근데 우리 지금 계산 편의상 하나만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뭐 몇 번이야? 8번이라고 할까요? 그럼 이 친구는 지금 1번과 2번 더한 힘이 8번과 같으면 되는 거예요. 역시 힘의 표현이지. 자, 미션. 작용반작용 짝꿍 한번 써보세요. 작용반작용 짝꿍 묶어봐. 이거 제대로 못 묶으면 니네 내년에 한 문제 틀릴 거란 뜻이야. 작용반작용 짝꿍 묶어보라. 주어랑 목적어 바꾼 짝꿍 묶어보라. 야, 나나 3번, 7번이랑 8. 3번, 7번이 작용반작용 짝꿍인가? 아니 3번, 7번 더한 게 얘들아, 이거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잘 꼼꼼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3번이 뭐였지? 책에 작용하는 중력 아닌가? 3번에 대한 반작용은 여기 없지. 3번에 대한 반작용은 어디 있어? 얘가 책이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에 대한 반작용은 책이 지구를 어디에다 표시했겠어? 우리가 그림이 좀 더 크게 확장돼 있으면 지구 중심에 표시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힘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림에서 안 그렸다. 6번에 대한 반작용이 있나? 6번이 뭐야? 책이 손을 떠받치는 힘이지. 순서 바꿔보라고. 책이 손을 받치는 힘. 그럼 손이 책을 누르. 책을 누르는 힘. 누구? 7번. 네? 그 저희 4번 4번과 맞죠. 6번이 짝꿍이겠네. 얘나 이거 못 찾으면 한 문제 틀린다고? 또 짝꿍이 있나? 그렇게 고민하는 거고요. 2번과 5번도 짝꿍 되지 않나? 책과 책상 사이. 작용반작용은 단순한 거잖아. 서로 상대방에게 같은 힘을 주고받는 거니까 물체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찾으면 또 짝꿍이 있나? (1번에) 대한 반작용 짝꿍이 누구야? 1번에 대한 반작용. 지구가 책상을 당기는 힘이니까 이게 지금 중력이 어디 식상에 작용하는 중력? 그에 대한 반작용. 수직항력. 그래서 1번의 짝꿍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애들이 오! 지구 땅바닥이 밀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치? 이거는 땅바닥이 책상을 떠받드는 수직항력이야. 쟤도 지구. 8번의 반작용이 뭐지? 책상이 지연을 땅바닥을 누르는 힘이지. 역시 표시가 안 돼 있어. 1번에 대한 반작용은 뭐라고 해야 돼? 아까 했죠? 지구 중심에 작용하는
책상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지. 그러니까 이거 절대 운동하면 안 됩니다. 그죠? 좋죠? 11번 가볼까? 오늘 내가 대부분 다 풀어줄 건데 11번은 한번 해보시죠. 한 몇 문제만 할 겁니다. 몇 문제가 아니라 11번을 한번 스스로 가봅시다. 이거는 기출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 운동 방정식 연습하라고 하는 거지. 운동 방정식 연습하라고. 되나? 몇 번 나오나? 디귿 때문에 해보라고 하는 건데. 나오나? 이 정도 문제가 해결돼야 될 텐데. 이 문제는 좀 중요한 문제도 직접 해보라고 했어. 리스타반 그럼 되겠나? 지금만 하면 되지. 보세요. 요거는 내가 일부러 풀어보라 했으니까 같이 찬찬히 갑시다. 운동방에서 세우지 않아야 되고 얘들아. 장력의 비가 1대2라고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장력을 T1, T2라고 냅두지 말고 T랑 2T로 바꾸고 보지. 그래야 문자가 통일될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전체 운동 방식. 여기 내가 지금 전체 운동 방식 A 거, B 거 따로따로 쓴 거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되지? 그지? 이거 되는 거지. 이거 믿습니다. 믿어요. 장력은 양쪽으로 향하는 거니까, 그지? 네. 그래서 B에 대해서 오른쪽을 플러스 가지고
이 친구 마찬가지야. 전체 운동 방식은 이쪽으로 mg. 그다음에 이 장력 t는 어차피 상쇄될 거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야. 전체 운동 방식. 그다음에 a 거, b 거. 근데 이렇게 놓고 봤더니 여기는 이식, 그죠? 여기는 이식과 여기는 이식을 보니까, 그죠? 가스도 A1과 A2가 1대2라는 게 바로 나오지. 그래서 가스도 A1 대 A2를 1대1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A1은 A라고 보고 A2는 2A라고 보면 되겠지. 계속해서 문자를 통일시켜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리거든. 아무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A 대신 A, 여기다가 A, 여기다가 2A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죠? 그랬더니 F가 바로 나오지. F는 2분의 mg. 그러니까 얘기는 간단해지는 거야. F가 2분의 mg다. 가스는 1대2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이 바로 해결되게끔 주고 디귿이 문제인데, 잘 들으셔. A랑 B의 위치를 바꿨다. 근데 같은 크기의 F를 줬다. 그럼 무슨 말이야? 결국 총 덩어리는 똑같은데, 그지? 똑같은 덩어리를 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기면 가속도는 변할 게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이 가속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바꿔도 위치를. 근데 이쪽은 좀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야. 이 둘을 바꿔버리면 여기 스몰 mg라는 중력 대신, 여기 스몰 mg 대신에 이 친구가 라지 mg로 바뀔 거라는 거야. 근데 물론 합친 질량은 m 플러스 m이니까 마찬가지겠지. 그럼 가속도가 달라졌을 거야. 그래서 여기를 A2가 아니고 A2 프라임으로 바꿔야겠지. 되나? 그렇게 해서 했더니 A2 프라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되지? 되지? 그 다음에 문제는 뭘 물었어? 위치를 바꾼 다음에 장력의 비율을 물었을 때. 장력의 비율.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는 또 이 장력을 살아서 나오게 만들려면, 식에서 눈에 보이게 만들려면 전체 운동 방식을 쓰면 안 되지. 여기 장력이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얘 둘 중에 하나를 넣으면 될 텐데. 맞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근데 얘는 가속도가 그대로 이대로거든. 그치? 그러면 이 친구 뭐 A로 하든 B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뭐 상관없어. 니네가 해보면 돼. 여기 T에 의해서 M, A인데 A 그대로 넣으면 되지. 그래? 맞나? 그게 이 장력 T일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위치를 바꿨다 그랬지. 그럼 이 자리에 누가 있어? 스몰 M이 있겠지? 그러니까 A에 대한 식을 다시 한 번만 써보면 똑같은데, A는 장력 T에 의해서 스몰 m이 가속도 A로 움직이는데 그 가속도가 그대로 아까 그대로다. 2에 m 플러스 m 그 다음에 mg 가속도 그대로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자리를 바꿨을 때 장력, 왼쪽 장력 뭐 T1이라고 했지.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주면 될 거야. 이쪽이 조금 이제 볼치가 아파지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새로워진 가속도를 구해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위치를 바꿨다 그랬지. 그럼 여기 누가 있어? 스몰 m이 있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이 A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따로 세워보는 거야. 그럼 뭐가 돼? 위는 T2라고 해야 되겠죠? T2는 M에다가 가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또 새로워진 가속도 넣으면 되겠죠? 아이고. 이렇게 세워주면 된다. 지금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 전체 운동 방정식, 개별 운동 방식을 세워가지고 비교하는데 전혀 다른 기술은 필요하지 않는 거야. 그냥 그대로 넣어서 연립할 거 있으면 해주고 툭툭 친 다음에 바꾸면 기호 실수하지 말고 그대로 넣어주면 된다. 쟤랑 몇 대 몇이라고 묻는 거잖아. 그대로 비교해주면 되겠지. 어려운 문제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운동 방식만 제대로 세울 줄 알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니네가 잘 못 세운다는 게 문제지. 역시 애들을 따뜻하게 해주면 자꾸 저거 봐. 아유 옥수수 저는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던데 옥수수라서 안 익어도 고개 숙이는구나. 19번을 한번 봐야 될까? 19번을 봐야 될까 말아야 돼. 꼭 다시 풀어보시고요. 그냥 넘기지 말고 집에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야. 우리 앞에서 이제 위치 시간 그래프 해가지고 몇 번 연습을 좀 했어요.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한 번만 다시 하겠는데. 빨리빨리 넘겨서 얘들아 수능 특강 문제까지 가야 돼. 할 게 많아. 우린 욕심을 내야 되거든. 변이 시간 그래프야. 변이가 멈춰 있어. 그러니까 T에서 2T 사이에는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야. 근데 여긴 지금 뭔가 변이 시간 그래프인데 기울기가 존재하네. 근데 기울기가 처음엔 굉장히 컸다가 기울기가 작아지더니 기울기가 0이 되지. 무슨 얘기냐면 요 시점에 속도가 0이 된다 이런 뜻이야. 그죠? 여긴 속도가 얼마큼 있는 것 같아. 그럼 우린 구할 줄 아는 게, 구할 수 있는 건 이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 T분의 S일 거야. T분의 S라고 하는 이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는 여기 중간 시간 속도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0과 T 사이의 중간이니까 2분의 1 T인 순간의 순간 속도가 T분의 S다. 맞나? 여기 속도가 0이다. 여긴 2분의 1 T 중간 시간에 T분의 S다. 그럼 여기 처음 출발했다 그러면
t분의 es라는 얘기 아닌가? 맞지? 그래야 0과 이거 t분의 es 더하기 0 나누기 2 했을 때 평균이 나올 거 아니야. 등가스 분모라고 했으니까. 맞지? 결국에 0에서 t초 때까지 속도 변화량이 얼마냐면 t분의 es가 0이 된 거야. 그 속도 변화량의 절대값을 취하면 크기만 구하면 그죠? 방향 마이너스인데 빼고 t분의 es랑 속도 변화량 나누기 뭐야? 걸린 시간 0에서 t. 이게 가속도지? 그래 가속도 구해주면 t제곱분의 es 이렇게 찾으면 된다. 그러니까 요 내가 그 지난주에도 많이 강조했지만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의 중간 시간에서의 순간 속도 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고 등가스 운동에서 처음과 나중 더해서 반띵하면 평균이다. 요 개념은 계속 써야 된다는 거야. 쓰면 문제 없으니까 내 거면 여기 마찬가지 똑같은 패턴이죠? 제가 뒤집은 거니까 할 수 있겠지? 21번 암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21번 암산 좀 빨리빨리 가야 돼 얘들아. 저기 수능특강까지 가야 돼. 천천히 하면 나야 편한데 얘네 그럼 저런 거 같아. 옥수수 그럴 때가 아니야. 빨리 정신 차려. 21번 줄이 끊어지고 했을 때 전체 가속도가 2, 4, 9 이렇게 나와. F4내내기는 쓰면 되잖아. 빨리빨리. 저 숫자를 딱 봐. 9, 4, 2. F를 얼마로 잡고 가면 편하겠니? F를 36이라고 잡는 건 어때? 그럼 C의 질량을 얼마로 잡으면 될까? C의 질량을? 4. 그렇죠. C의 질량을 4kg. B까지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럼 B가 얼마면 가속도가 4가 나오겠어? 5. 총 질량이 9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B가 5면 되겠네. 맞지? 그래서 저기 총 가속도가 2가 나오려면 얘가 얼마가 총 질량이 19면 될 거 아니야? 얼마죠? 18이면 될 거 아니야? 총 질량이 18이면? 그러니까 얼마야? 그지? 9대 5대 4 하면 되겠지. 지금 체크해놨다가 잘 안되면 이 영상은 보내달라면 다시 보내줄 거니까 최대한 집에 다시 복습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한 번에 잘 안 될 수 있어. 자, 이쪽 문제 한번 나오죠, 다시. 이쪽 문제 나오면 총 150N의 힘을 가하고 있다. 그죠?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P줄에 걸린 힘이 C는 1kg이고 P줄에 걸린 힘이 100N. 근데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대?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대. 알자 힘이 여기란 얘기지. 중력가속도 G는 10m/s 제곱으로 하래. 그럼 C 아래쪽으로 중력이 10이 있을 거 아니야, 10N, 그지? 1kg이니까. 근데 등속이야. 그럼 Q줄에 걸린 힘이 얼마? Q줄에 걸린 장력이 10이어야 되겠지? 그래야 장력 10, 중력 10 해서 C가 등속 운동을 하지. 대신 포인트는 뭘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장력이라고 하는 친구는 반드시 어떻게 작용한다? 양쪽을 서로 끄집어 당기는 쪽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10N, 여기도 10N으로 B랑 C를 모두 당긴다. 근데 B도 등속 운동이야. 여기 장력 100N은 위쪽으로 100N, 아래쪽으로 당기는 100N이 둘 다 작용한다. 근데 B가 알짜임이 0이 되려면 B의 질량 얼마? B의 질량이 9kg이야 말이 되겠지. 왜? 그래야 중력이 90 아래쪽, 아래쪽 장력 10, 위쪽 총 100. 그럼 알짜임이 0이지. 그럼 A는 얼마면 되니? 아래쪽으로 100이고 위쪽으로 150이야. 그럼 중력이 50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알짜임이 0 될 거 아니야? 5kg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다? 장력의 특징을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중력을 빼먹지 않고 늘 수 있느냐, 요거만 물어보는 거야. 어렵지 않겠지. 이런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제 내가 시험 봤을 때 앞쪽에 있는 문제가 되겠어. 일단 풀어보라니까? 얼마 안 걸리니까 26번 빠르게 한번 빨리 26 빠르게. 그것도 문제가 괜찮거든. 이게 문제를 막 집어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국어 하러 가냐? 한복의 호의를 받은 기준어 가지고 태부인께 예하는 뭐라는 거야? 문장이 왜 이래? 한복이 사람이 어디야? 무슨 뭐 그런 거야? 집단?
한국의 호흡류가 돼요. 기주로 가서 탭이 이렇게 예. 뭘 얘를 붙다는 거야. 이런 애들이 싫어하지. 너무 어거지 않냐? 답은 몇 번? 볼 것도 없이 몇 번이 나와야 돼. 생각할 게 없잖아. 둘 다 그 뭐야 가스도 운동, 등가스 운동을 한다는데. 등가스 운동 한다는 말이 없는데요. 이 사람들하고 왼쪽 물체는 무게가 100N인데 위로 장력이 120N이면 등가스 운동. 백수가 잘하는. 그러니까 W라는 애도 등가스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시계 방향으로. 맞지? 그럼 W는 장력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야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번이지. W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을까? W가 몇 뉴턴인지까지 구할 수 있는 문제, 없는 문제? 있어요. 140. 구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없는 문제도 있어.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범위만 찾을 수 있는 건지 진짜로 실제 얼마인지 구할 수 있는지. 140인가요? 그것까지는. 글쎄. 전략지가 120. 그래 가셔야 그렇게 눈을 뜨는 거야 물리에. 언제까지 초월해 살 건가? 옥수수 눈 좀 떠. 네 동생 책임져야지. 동생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 W 구할 수 있냐고 없냐고. 140. 이거 모르겠어. W가 140이면 아닌 것 R자임이 20이네. 예. 봐봐. 선덕 약간 타겟팅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이런 식의 문제에서 집요하게 뭔가를 괴롭힌다. 선덕과 서러블 스타일이야. 다른 학교는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히지 않아요. 우리 그냥 좀 유치하게 한번 가보자. 중력가스를 10으로 잡자. 그럼 얘 질량 얼마짜리냐? 10kg. 보자. 근데 여기 장력이 지금 120N이잖아. 이게 지금 중력인 거지 무게가? 무게가 이제 아래쪽으로 100N인 거야. 그럼 이제 R자임이 20 아닌가? 그럼 가속도가 2야, 그치? 맞나? 가속도가 2. 가속도가 2m/s. 그럼 얘랑 얘랑 가속도가 같아야 되지? 같아야 돼. 그럼 이게 만약에 여기 똑같이 장력 120인데 아래쪽으로 무게가 140이면 질량이 얼마짜리? 질량이 14kg짜리네. 그럼 이 가속도 같은 가속도 2로 넣어볼까? R자임 얼마? 이게 28N 차이인가? 뭔가 이상하지? 130. 아니 경마장이냐? 던지냐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예. 얘가 20 차이니까 얘도 R자임 20 차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야. 그래서 잘 보세요. 구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있을 수도 있다고. 결론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왜냐면 우리 뉴턴 이법칙에서 F는 MA야. R자임이 가속도를 좌우하겠지.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 물체와 A와 B라고 할까? A와 B에는 같이 움직이니까 무엇이 공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문제를 낸다니까 계속. 가속도가 공통일 거야. 그러니까 이 가속도는 둘이 공통이야.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R자임은 그대로 질량의 B를 따라가야 돼. 맞나? 근데 질량의 B라는 게 질량에다가 중력 차수를 곱하면 이게 무게잖아. 그러니까 R자임은 그대로 무게 W의 B를 따라가면 되는 거야. 될까? 이 친구 무게가 얼마냐면 100이야. 이 친구 무게가 얼마냐면 W야. 그치? R자임 여기 얼마일까? R자임 20N 아닙니까? 네. W에 작용한 R자임은 얼마라고 할까? 모르겠어요. X라고 하시죠. 그럼 X가 얼마가 나와? 이렇게 되지 않나? 맞아요. 그러니까 X, 이 B라는 물체에 작용한 R자임이 5분의 1W가 나왔어. 이 R자임 5분의 1W는 어떻게 계산된 걸까? 원칙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면 이렇게 나와야 돼?
뒤에 작용하는 알짜는 어떻게 구해야 돼? 뒤에 작용하는 중력, 무게 W 그죠? 빼기 위쪽 뭐? 90, 장력 120. 이게 B에 작용하는 알짜임 아니야? 그게 얼마라고? W가 얼마지? 150.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150인 것까지 구할 수 있어야 좀 더 안정적인 점수가 가능하니까 저 개념은 잘 기억해 두시라고. 별 계산은 아닌데 왜냐면 여기서 굉장히 지금 고급진 기술이 들어간 거야. 이 친구는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지? 가스도와 같을 때 질량의 비로 그대로 들어간다. 그대로 들어간다 이미. 알짜임이. 이것도 중요한 거지. 이게 알짜임이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알짜임의 비가 질량의 비를 결정한다. 마찰력은 크게 다를 필요는 없지만 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아 이렇다니까 뭘 할 수 없어. 개불합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은 수업을 4시간씩 해야 돼. 얘는 4시간이 좋아 3시간이 좋아? 2시간이 좋대. 어이가 없다. 단축 가게. 니네 좀 더 1시간 있다 갈 거지. 가지마. 중3이 온단 말이야. 아, 옥수수 중3 좀 말려봐. 심지어 지금 이번 중3은 뭔지 알아? 물리 처음 하는 애도 개념반이야. 제일 힘든 수업. 중3에도 신호반이 있어. 중3 신호반은 괜찮아. 나는 이제 좀 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앉아있거든. 근데 중3 개념반은 엄마가 보내서 왔어요. 이런 거 보세요. 물리 해야 된대요. 이러다가 중3 노이로제를 뭐라고 마찰력 개념이야. 단순한 건데 한 번만 짚어줄게. 마찰력은 이 정도 범위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거야. 물체가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빗면 되는 거 말이죠. 이렇게 올라갈 때, 그죠? 딱 보니까 올라갈 때는 가속도가 얼마야? 마이너스? 그래프 보란 얘기야. 그래프. 그죠? 마이너스 10m/s 그래프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가 있는데 이때 가속도 H2는 얼마냐면 딱 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5m/s 정도. 이 가속도가 어떻게 나왔을까? 가속도는 어떻게 나와 항상? 또 가야지. F는 A가 그지? F는 A에서 A가 나온 거지. 이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두 개가 있을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분력해서 이렇게 중력에 의한 분력이 있을 거야. 맞나? 그 다음에 물체가 움직일 때 지금 이 문제는 마찰이 있다 그랬거든. 마찰은 무조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그러니까 이게 반대 방향으로 방해하는 힘이지. 중력에 의한 분력을 라지 F, 마찰력을 스몰 F 이렇게 잡으면 될 거야. 그럼 식을 어떻게 쓰면 되겠어?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F 맞나? 두 힘을 더하는 건데 알짜 힘 둘 다 마이너스에서 그런 거지. 왜 마이너스냐? 가속도가 마이너스지. 그죠? 빗면 아래쪽을 마이너스 잡은 거야. 그건 어떻게 알았어? 기울기가 마이너스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통일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질량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놓고 곱하기 가속도가 얼마나 나와?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근데 질량이 얼마냐? 질량이 2kg. 2야. 이 정도 너네 자연스럽게 해줘야 돼. 자, 내려올 때는 어떨까? 내려올 때 마찰력이 어느 쪽으로? 중력에 의한 분력은 계속 똑같을 거 아니야 이거. 마찰력이 이번엔 반대로 작용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려올 때는 마이너스 F에 플러스 F가 되고 질량 2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냐? 이거 두 개 연립해주면 된다는 거야. 별거 아니지만 마찰력 개념이 나올 수 있다. 마찰력은 물체가 움직일 때마다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그 힘의 방향이 변할 수 있다는 거야. 이쪽이었다가 이쪽이었다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마찰력은 이 정도 잡아주고 가자니. 마찰력 재밌는 문제 하나 풀어보고 잠깐 쉴까요? 니네가 또 이 재밌는 문제를 좋아하잖아. 62번 한번 해볼까? 62번.
마찰계수가 0.3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써줄게. 아마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내더라도 이건 써주고 풀라 할 거야. 마찰계수에다가 수직항력을 곱하면 마찰력이 됩니다. 마찰력에다가 수직항력을 곱하면 마찰계수에다가 그럼 마찰력이 됩니다. 이 문제 풀면 지금 물리 개념 괜찮은 친구입니다. 물리 개념 괜찮은 친구야. 인정받을 수 있어. 머리를 굴려보세요. 너 필통이 되게 작다. 오히려 필통인가? 이게 메인이야? 네. 오우. 넌 이파도 꼭 성공할 거야. 왼손잡이야? 신발을 샀는데 나이키 진짜냐? 요즘 짝퉁 안 신지? 우리 때 많이 신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요즘 애들은 짝퉁이 뭐예요? 왜 신는? 가재 힘을 써야 돼. 생각을 잘해. 힌트는 작용반작용이라는 거야. 네? 힌트는 작용반작용이라는 거야. 내가 얘기했지. 작용반작용은 항상 있다. 조심하라고. 오, 전씨 대단한데. 맞아요? 아니, 안 맞네. 니은은 풀수동소이죠, 그지? 니은을 동그라미 치면 절대 안 되지. 알짜임이 0이 아닌데 등가속도 운동을 해야지 등속 운동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첫째 아들이 옥수수 엄청 좋아하는데 걔는 길거리에서 옥수수 찌고 있으면 무조건 사다 돼. 잘 먹지도 않아. 한 반 개 먹고 또 옥수수 식으면 맛없잖아. 뒷것은 이게 갑시다. 스웨이트를 잘 들어 얘들아. 이런 패턴 나오면 이런 패턴이 있어. 이런 패턴에선 이렇게 풀어라.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 거 별로 나는 안 좋아하지만 일단 점수를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있는데 얘한테 16점을 줬대. 그럼 A는 어때? 만약에 마찰이 없는 면이다. 그냥 밑에 B라는 애가 없고 그냥 바닥인데 마찰이 없다. 그러면 뭐 10 F는 MA에서 가속도가 5일 거야. 그치?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 사이에 마찰이 있대요. 그러니까 얘가 가려고 하면 밑에 있는 바닥 역할인 B가 마찰력을 A에게 이렇게 왼쪽으로 마찰력을 줄 거야. 맞지? 그 마찰력을 F라고 하잖아. 모든 힘은 작용반작용이 적용된다. B가 A에게 마찰력을 가했으면 A도 B에게 같은 크기의 힘을 반작용으로 줘버려야지. 그래서 같은 크기의 힘을 이렇게 해서 A가 B에게 준다. 되겠지? 근데 마찰력이 얼마였어? 마찰계수가 0.3이랬나? 20. 수직항력이 20인가? 그죠? 수직항력 뭔지 알지? 물체 무게 지금 이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냐? 6N인가? 6N씩 서로 주고받은 거야. 그러니까 얘기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A라는 친구는 알짜 힘이 10 마이너스 반으로 이용해서 이것이 질량 2 곱하기 가속도 A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A가 얼마야? 얼마냐? 2니? 숫자가 안 보이지. B는 알짜임이 뭐야? 이 바닥은 마찰력이 없대. 맞죠? 그러니까 알짜임이 얼마? 6이 좀 크지?
여기 전부야. 근데 질량이 얼마냐면 8이야.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AB가 얼마냐면 4분의 3m/s 정도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지금 니네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요 개념이야, 그죠? 요 개념 잘 기억하시라고. 마찰력이 작용하든 뭐 하든 작용 무조건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야. 뭐 어쩌는 얘기냐. 그래서 얘가 2에서 3m를 간다. 그럼 얘 밑에서 이제 같이 끌려간다는 거야. 근데 마찰력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당연히 반대방향인 건 알 것이고. 그러니까 A의 이동 거리가 얼마냐. 물론 변인데 이건 직선 운동이니까 그냥 거리나 변이나, 그죠? 처음에 정제수 출발했으니까 V0t 쓸 필요 없어. 뭔 식인지 알지? 그럼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가 A 가속도가 2죠. 곱하기 걸린 시간이 있을 텐데 얘와 얘가 운동한 시간은 어때? 서로 총 시간 같을 거야. 그래서 이제 t 제곱 이렇게 해주면 이게 A의 이동 거리가 될 거야. 근데 그게 3m일까? 저기서 출발해서 이 위에서 3m를 미끄러졌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 총 이동 거리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자르면 여기를 이렇게 해서 x라고 보면 이 친구는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오케이. 맞지? B의 이동 거리 어떻게 될까요? V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뭐? 가스도 얼마냐? A C제 맞나? 그럼 이게 얼마? B의 이동 거리니까 얼마지? 이렇게 연립해주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정석적인 플레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정지에 있다가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 잘 보세요. 등가속도 운동을 했어. 이 상황에서 거리의 비는 누구의 비가 된다? 아까 내가 잠깐 했는데 거리의 비는 누구의 비? 두월제 평균 속도의 비가 되죠. 맞잖아. 그지? 받아들이라고 빨리. 평균 속도의 비는 다시 누구의 비가 됩니까? 가속도. 좋습니다. 평균 속도의 비는 가속도의 비일 거예요. 결국 가속도의 비가 거리의 비가 되지 않겠나? 맞나? 근데 가속도가 몇 대냐? A랑 B의 가속도가 몇 대냐? A랑 B의 가속도. 8대 3. 뭐라고? 8대 3. A와 B의 가속도가 2와 4분의 3이니까 4분의 8과 4분의 3인 거잖아. 그러니까 8대 3의 가속비가 나온다고.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돼? 결론적으로 x 플러스 3.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 거리의 비가 나와야 된단 말이지. 그럼 얼마죠? x 플러스 3. x 플러스 3 대 x 이렇게 되나? 순서 맞게 썼니? 얼마 이게? 5분의 1. 이렇게 되나? x가 얼마야? 5분의 1. 저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1.8m가 나와야 돼. 둘 다 머릿속에서 둘 다 살아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방식은 아주 정석 플레이니까 기본기를 탄탄하게 할 때 필요하고요. 이 방식은 고난도 문제를 풀 때 반드시 필요한 고급진 개념. 이게 있어야 1등급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이걸 안 써도 되는데 이런 식의 개념을 활용할 줄 알아야 킬러 문제를 푼다. 킬러 문제는 항상 저런 식이야. 뭔가 중간 과정을 다 빼버리면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버무려야 돼. 먼저 이해했죠?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지? 지금 뭐 징징거릴 때 아닙니다. 자 집중해서 빨리빨리 가야 돼요.